공부 탐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학습이란 말도 같이 쓰고요. 수행이란 말도 같이 쓰는데 학습이다, 수행이다, 공부다. 그런데 공부란 말을 제일 폭넓게 써요. 그러면 동아시아 한자에서 공이라는 것은 갑골문에 보면 뭘 만드는 도구라고 그래요. 무슨 자귀 같은 거, 또 네모진 줄자, 이런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도구는 뭐 만드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가 유통될 때는 공은 조야라, 지을 조자, 뭘 만드는 글자에 이게 지을 조, 뭐 만들 때, 조성을 할 때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이게 남자를 칭할 때 그 지압이 부자를 쓰는데, 이게 만드는 사람도 공부고요, 만드는 작업도 공부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가는 일도 공부라고 그러고, 원래는 뭐 만드는 사람을 요새 기술자, 뭐 장인 이런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듯이 뭘 만드는 사람을 공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다 그냥 공부다 이래요. 근데 이제 공부는 배움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전체를 배우는 것을 불교학이라 이럽니다. 불교학. 그러면 이 불교학이 어떤 영역이 있는가? 순전히 제 경험으로 보면 세 가지 부문으로 저는 경험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무슨 예부, 내부 하는 부자 있잖아요. 문이라는 문문자. 그래서 무슨 분류다 이런 뜻과 같은 건데, 부문, 몇 개 부문으로 나온다 이런 식이죠. 이 부문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으로는 첫째가 불교 교의학, 불교 교의, 가르칠 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오르의 뜻을 말할 때 불교에서는 그 의자를 씁니다. 주의 주장이 아니고 의미, 뜻을 말할 때 객관적인 뜻. 교의가 있어요. 교는 장경을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교고, 그러면 그 대장경에서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제시하는 내용. 그래서 이 교를 방편문이라고 그러고, 그 제시하는 뜻을 진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이 예를 들면 80권이다 그러면 80권 문자상은 방편문인데, 화엄경에서 무엇을 제시하느냐, 그걸 진실상이다.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이는 게 교의인데, 그 교의를 배우는 걸 교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배우는 방법을 간경이라고 합니다. 간경. 그게 공부예요. 이 교의학 부문에서 공부를 하려면
관경하는 방법으로 경을 보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불교 수증학인데요. 닦을수 정득할 정. 닦아서 정이라는 것은 수는 몸으로 노력하는 거고 정은 마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노력을 해서 마음으로 얻는 게 뭐냐? 수증이죠.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게. 그럼 수증학은 어떻게 공부하냐? 명칭을 서산 스님이 마음심, 위상, 심상, 심상 공부다. 그 상이라는 건 어조사예요. 해상이니 이렇게 좌상이니 하듯이 어조사이기 때문에 심상 공부 그러면 마음 공부 이런 말이죠. 그럼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는 뭐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내용은 한 가지예요. 섭심, 거둘 섭자가 있거든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밖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첫째가 섭심이에요. 그 다음에 반조, 돌이킬 반자, 조명이라는 조자, 비춰본다. 그 본다는 거죠. 돌이켜보는 거예요. 섭심 반조. 이거는 어떤 마음 공부든지 그 보는 마음을 돌이켜보고 반조,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고 느끼는 마음을 돌이켜 느끼고 이 견문각지라고 그러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는 놈을 돌이켜서 알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반조죠. 섭심반조. 이걸 하는 게 이게 불교 수증학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서 정득하는 부문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불교 수증학이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는 불교 문헌학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문헌학. 문헌이라는 거는 글문자하고 받칠 헌자인데 그 헌은 어지 현자와 같다. 현야라. 그러니까 글이라고 다 문헌은 아니고 그 중요하게 전해지는 좋은 글 어지 현자처럼 아주 역사성이 있고 철학성이 있고 굉장히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글을 문헌이라고 그래요. 글 중에 좋은 글, 버려서는 안 될 글. 이 인류가 문화 역사에서 소중하게 남긴 재산, 그 인류 문화의 재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헌이라 이러죠. 그 문헌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살고 갔지만 글을 전하고 죽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은 좋은 글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헌인데 불교에도 경율론 3장 일체 전적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문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교에 이런 문헌학이 없었거든요. 이 불교 교의학하고 불교 수증학만 있었어요. 그래서 교학이다 선학이다 이런 말로 수증학을 선학이라고 그러고 교의학을 교학이라고 그러고 또 쉽게 말하면 경학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을 배운다고. 그래서
간경 아니면 참선 이렇고 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염불, 주력 이런 게 전부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걸 불교 문헌을 전부 수집을 해서 이걸 검토를 하는데 이게 유럽에서부터 문예부흥 이후로 생긴 방법인데 이 불교 문헌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방법과 똑같이 자료를 대상화해서 수집하고 검토하고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허점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상식을 주장하면 학문이 아니에요. 상식에서 잘못된 오류를 지적하고 그 본래의 진실한 의미를 제시하는 게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근데 방법은 자연과학과 똑같은 방법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인문과학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불교에도 그런 인문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보는 건 수행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경 전체를 문헌으로 보는 거예요. 문헌으로 다 수집을 해서 이걸 검토하고 여기서 이제 문헌학이 있고 그 문헌에 역사학이 있는데 이 불교 문헌의 이 역사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고승 개개인의 인물을 연구하면 그 인물사라고 그래요. 인물사. 그리고 그 불교 역사의 교단을 연구하면 교단사라고 그래요. 또 불교 교리 발달사니 사상 변천사니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화엄경도 내가 화엄경을 봐서 내가 화엄화 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은 화엄경을 사상으로 연구해요. 화엄 사상이 뭐냐, 법화경도 법화 사상이 뭐냐, 반야경도 금강 사상이 뭐냐, 참선도 내가 참선을 해서 내 마음을 증득하는 게 아니라 선사상이라고 해요. 선사상. 그래서 불교 문헌, 불교 역사 이제 이런 게 주로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본에서도 인문학적 불교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간단히 말하면 불교 문사학이에요. 불교 문헌 역사. 이게 이제 불교 문헌학인데 뭐 역사를 하든 뭘 하든 문헌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헌학을 하려면 책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발표를 해야 돼요. 이 불교 문헌학에서도 이게 앞서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뒤처지는 게 낫지. 아주 힘들어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교 문헌학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냐. 논문이라는 논할 논자하고 증명이라는 증명할 증자 논증학이에요. 논증을 해야 돼요. 책만 많이 봤다고 그게 문헌학이 아니에요. 지금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본래 이런 것이었다. 여기에 진실은 뭐다. 저기에 허구는 뭐다. 자기 논지가 있어야 되고 그 논지를 문헌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논증학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학문에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전혀 틀려요. 그리고 같은 불교 문헌학을 해도
화엄 사상을 하느냐, 선 사상을 하느냐, 정토 사상을 하느냐 전혀 틀려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뭐, 공부하는 사람은 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통해요. 그리고 이 학자들은 절대 화합을 안 해요. 이 웃기는 사람들이야. 절대 또 양보도 안 해요. 식당에 가서 단체 손님이 오는데 조금 양보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양보 안 하는 집단이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팁도 안 줘요, 이 사람. 들거는 안 주고 요구를 많이 하고 누구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 연구 분야밖에 모르거든요. 다른 분야는 몰라요. 그래서 공부 한번 많이 알 것 같죠. 모르는 것만 자꾸 하나 하면 모르는 거 둘 생기고 둘 하면 모르는 거 열 생기고. 근데 이 문헌학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지 아는 게 많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교 교의학, 불교 수증학, 불교 문헌학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함에 따라서 전혀 틀린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46년생인데요. 46년. 광복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불교 공부를 접한 게 66년 3월이에요. 통도사 강당에서 66년 3월에 이제 강당에 입방을 해가지고 배우지요. 이제 그때 순전히 배우는데 66년부터 75년까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주로 접한 게 경학이고 불교 교의학이죠. 근데 그때 이제 강당에 입방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당시에는 일제 때는 그 경전 가르치는 스님을 조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실. 그 당시 66년도까지 조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주라고 그랬고요. 강주, 조실이 강주. 어릴 때부터 절에 오셔가지고 강학이 유명한 데가 상주 남장사인데요. 상주 남장사가 지금도 강당일에 간판이 있어요. 그 상주 남장사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면 이 실력이 좋거든요. 조선시대 후기쯤 되면요. 내가 통도사지만 해인사 통도사 이런 데는 강학이 별로예요. 별로 저쪽 그 상주 쪽에 안동 쪽에 그쪽에 강학이 발달했고 호남 해남 대흥사나 저런데 그 호남 쪽에 아직도 강학이 발달했어요. 영남은 바꿔댔어. 지금은 큰 소리 치는데 옛날에 별로였거든요. 논도 많이 없어가지고 호남처럼 쌀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흉년 들면 아주 곤란해요.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 이게요. 이 희한하게. 그래서 그 전통적인 불교학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지도해 주신 스님이 건늘제자하고 응아릉자하고 재응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재응스님이라는 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셔. 그래서 이 공부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찾아가서 묻는데요. 도대체 이 경을 왜 보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해서 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이 막 질문을 막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글을 보면 틀리게 새긴 게 눈에 보이더라고. 아 이거 틀렸는데. 아 그러면 아무 쓰기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이튿날 가면 막 기세등등하게 나와. 이제 어제 학인한테 지적을 받고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잘 봐. 그래서 뭐 나오는 게 벌써 얘는 뭐 몸에 힘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기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기가 살고 모르는 사람은 기가 죽는 거예요. 이 알고 모르는 차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어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마음 놓고 갔는데 이래 막 그냥 질문을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막 하니 할 수 없죠. 글 많이 보셨는가 봐요. 그러면 또 슬 빼요. 뭐 보긴 뭘 많이 봐 이러고 그냥.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학습의 골수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간경하는 교의학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늘 들었다 그러면서 간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고교로의 명경하여 조견자심하고 고교 옛 가르침으로 밝은 거울을 삼아서 자기 마음을 조견한다, 비춰본다. 이 자심으로의 지등하여 자기 마음으로 지혜 등불을 삼아서 조경유리라, 경에 그윽할 유자가 있어요. 그윽한 깊은 뜻을 비춘다. 그래서 경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마음이 등불이 돼서 경을 비추고, 심경상조학, 심경, 마음과 경이 서로 비추는 거예요. 경이 마음을 비추고 마음이 경을 비춰서 마음은 지혜 등불이고 또 경은 가르침의 거울이다. 교경심등, 교경심등. 교는 거울이고 마음은 등불이다. 이래서 경을 보는 방법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금강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지는 배워서 간직하는 거죠. 받을 수 배우는 거죠. 독송, 읽는 거죠. 서사, 계속해서 쓰는 거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가 그게 간경하는 방법인데,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금강경에도 신심 청정 적생실상, 그 수지 독송하는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이 나온다. 진실상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상을 깨닫는 거죠. 간경을 통해서 신심 청정 적생실상, 실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를 경안이라 그래요. 경보는 경안을 얻었다. 경안은 해안인데 추구를 할 때도 항상 간경자 해안 명철, 간경자는 해안이 아주 밝게 사무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원을 해요. 그래서 경을 통해서 진실상을 보는 게 그게 간경이에요. 수지독송 해설 서사 하는데 신심이 청정하면 적생실상이라. 지금까지 모르던 진실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나는 걸 얻으면 그걸 경보는 눈을 얻어. 그게 해안이고 지혜의 땅, 경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가르침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 암자에 경공 큰 스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경 가르치는 분이 아니요. 도인이라고 그래요. 도인.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떤가 싶어. 뭐 강사 스님한테 맨날 물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기가 살아가지고 쫓아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너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자고. 그냥 뭐 큰절에 내려왔는데 그 어떤 이렇게 평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진여라는 말이 있는데 진여 참 그대로 그 진여가 뭡니까? 그러니까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전혀 차원이다.
지면은 말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정득으로.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거 참 이상하네. 그 경가르치는 분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가서 안신인명이 뭡니까? 몸을 편안히 해서 명을 세운다. 이건 맹자에 있는 얘기인데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닥쳐도 자기 천명과 이치를 믿고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하나도 뭐 억울함이 없어요. 그걸 안신인명이라고. 내가 목숨이 천번 만번 죽어도 나는 이 할 일을 하는데 조금도 여한이 없다. 이게 안신인명이거든. 불교에도 안신인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뭔가 그래가지고 도인한테 가서 여쭤볼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 게 아니라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그 뒤에 마루에 뒷마루에 계시더라고요. 말씀 하나 여쭤보려고 왔다. 안신인명이 뭡니까? 편안할 안 몸심. 안심.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치를 믿고 종사하니까 불만이 없어. 굶어도 먹어도 불만이 없고 죽어도 살아도 불만 없이 할 일을 하는 게 그게 세울리 목숨 명자거든요. 안신인명이 뭡니까? 근데 뭐라고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정봉kun 스님이 야야 너 그 지금 안신인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이 뭐냐. 참 모르죠. 가만히 있지. 생각하면 10만 8천이다. 생각하면 10만 8천이다. 아무 말이 없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화가 신나더라고. 아, 이 더운데 올라왔는데 겨우 이 말 들으러 왔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 통도산 밑에 신평마을이 있는데 그 신평마을에 책방이 그 책방에 쫓아갔어. 그래가지고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지를 샀어요. 이게 이제 강당에서는 경을 보는 곳이고 선방에서는 자기 마음을 찾는 곳인데 이 책방에서는 문학을 하는 곳이거든요. 문학을 공부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강당으로 선방으로 책방으로 그냥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5년도가 지나서 팔공산 원염이라는 데 있을 텐데 그때 유마경을 보다가 눈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 이거로구나. 그래서 가서 내가 얻은 경지를 딱 말하니까 아니다 이래요. 아니다. 그 말이 믿음이 안 가더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틀림없는데 뭐가 아니냐고. 그래서 큰 스님들은 젊은 사람이 이제 버릇이 나빠질까봐 뭐 잘했어도 뭐 잘했단 말 안 하는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역시 그런 거겠지. 방편으로 저러는 거겠지. 그런데 나올 때요 손을 잡고 내 말 예사로 듣지 마라. 경상도 밀양뿐이라 예사란 말을 여사로 이래요. 내 말 여사로 듣지 마라. 내 말 여사로 듣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도 그 말 안 들어와요. 뭐 내가 틀림없이 깨달았는데 뭘 무슨 말이 맞냐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승가대학에 와서 논문을 쓰고 그 승가대학에 오기 전에도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십니까? 이건 한국 불교학이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국대학에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학교 있는 교수뿐 아니라
불교학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모여서 발표를 하는 학회를 만들어서 처음 학술지를 만든 건데요. 이게 1975년 12월 달에 간행을 했는데 이 당시는 종이도 귀하고 돈도 없는 대한민국이라 12사람 발표 논문을 실은 게 요 정도거든요. 근데 12사람 중에 제가 그때 30살 때니까 75년도 제일 끝에 이 종법 논문도 여기 하나 실렸어요. 여기 실린 거예요. 여기 있어요. 논문 제목은 2본 전등록 검토예요. 전등록이 중국에 유통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거하고가 있는데 중국 유통본 전등록하고 한국 유통본 전등록이 다르다. 그걸 검토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학술 논문도 그때 빨간 원고지 200자 원고지 50매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2사람 논문을 실어도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을 좋아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90년대까지 이제 90년대부터는 논문 안 쓸 수가 없어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 돼야 되고 안 쓰면 뭐라 그래요 또. 그래야 되는데 70년대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한국에 이런 인문학적 저술 발표 업적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일본의 인문학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에 종종 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헌으로 하는 그런 인문학적 불교학 하는 분하고 이렇게 선방에서 도를 닦으시는 분하고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인데 달마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선사 스님을 만났는데 선사 스님이 딱 질문을 하기를 육조 해능의 본래 무일물을 당신이 아요 이렇게 거예요. 본래 무일물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본래 무일물의 참 뜻을 아느냐 이거죠. 이건 그 마음 정득한 경지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육조 해능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 문헌학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육조단경이 본항본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본이 있는데 본항본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헌에 그 말이 있다고 해서 육조가 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학문이에요. 문헌학적으로 와 없다 이게. 그리고 달마 불식을 아느냐. 달마가 모른다 불식했는데 달마는 중국에 온 일이 없다. 이게 문헌학이에요. 문헌학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달마는 오지 않았다. 거의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공 군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달마가 중국에 안 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야야 꽃만 취하지 나무는 보지 마라. 꽃에 나무에 꽃이 폈으면 꽃만 취하지 나무는 보지 마라. 꽃이라고도 하고 향기란 말 쓰라. 꽃에 나무에 꽃이 폈으면 그 꽃 향기만 취하지 꽃나무는 보지 마라. 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틀려요. 그래서 7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원효사상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유명했어요. 서울시 문화상도 받고 그 원효사상 출판이 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원효사상이라는 책이 나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야야
원효에게 무슨 사상이 있노? 이 터진 거예요. 원효는 사상을 말한 사람이 아니다. 그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인도한 사람이지 무슨 사상을 주장하고 사상을 천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러냐. 그러고 이제 경복님 돌아가셨어요.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또 이게 문헌학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있는 동안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싶어서 승가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불교 수증학하고 불교 문헌학하고 또 불교 교의학을 잘 결합시켜서 불교 문헌학을 참고로 하되 불교 교의학과 불교 수증학이 중심이 되도록 학문 체계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승가학이라고 해가지고 저 혼자 막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막 바쁘게 해서 승가학 연구소라 하는 간판 하나 딱 달아놓고 임기가 다 돼가지고 나세요. 그런데 그 경봉 큰 스님 만났을 때 아니다라는 그게 왜 그때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그 후에 아니라는 뜻을 알았어요. 왜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참회송이라고 그 지은 게 하나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물물이 원시 고도량이라 이걸 아니까 그때 건 아니더라고. 물물이라고 그러면 능엄경에서 7대 만법이라고 그랬어요. 지, 수, 화, 풍, 공, 호공, 견, 돌견, 식, 인식. 이 지수, 화, 풍, 공견, 식이 이게 7대인데 이게 만법인데 이게 다 물물이죠. 물물이 원시 고도량이라 원래 옛도량이다. 옛도량이라는 건 자성본각. 그러니까 이 7대 만법이 자성본각이다. 이것이 알아져야만 자기가 한두 번 본 거, 이런 눈이 번쩍 띈 거, 눈에서 불이 확 난 거, 이거는 올바로 봤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이. 그리고 그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불교 공부가 이런 건데 이 깨달음이니 뭐니 일어난 게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자성본각인데 자성본각이 여대해라. 큰 바다와 같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은 입립 점점 유심심이라 입립 들어가고 들어가면 점점 오히려 깊고 깊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게 바다거든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방법은 하나야.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것이 뭔가. 이것이 뭐 섭심반조 그거 하나면 다 통하는 게 또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범이 경험한 불교 공부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